자, 사회 해체 이론 중에서 버식과 앱의 사회 해체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자, 버식과 앱의 그 사회 해체 개념과 의의했는데 당연히 이 사회 해체하게 되면은 지역사회 무능력 상태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 해체 이것은 좀 더 슈아 맥케이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이 사회 해체 개념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버식과 앱은 이 사회 해체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제대로 지역사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무능력 상태에 빠진 것을 사회 해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이 어떤 이 잘 조직화된 그런 정상적인 지역사회라면은 보편적인 그런 행동 규범이나 도덕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그런 건전하고 도덕적인 어떤 규범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전한 도덕 규범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화되도록 할 수 있는데, 해체된 지역은 그러한 보편적인 규범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을 사회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함이 발생이 된다. 제대로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지역의 무능력 상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농촌 지역처럼 잘 조직화된 그런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제도들에 의해서 이웃 주민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종교라든가 사찰과 같은 그런 그 사회 제도들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해체된 상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어떤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해체된 지역은 비공식적인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무능력 상태의 내용은 크게 그 지역 주민들의 사회화 능력이 결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어서 결함이 발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통제의 결여나 붕괴가 사회체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봤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회해체 이론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슈아 맥케이의 주장이나 버식과 앱의 주장이나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에서 주장, 이것은 그 맥락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인 맥락이 같기 때문에 좀 상위 개념으로서 사회해체 이론 내지 생태학적 범죄 이론 이렇게 해서 큰 범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학자에 따라서 독특하게 강조하는 어떤 개념과 논리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버식과 앱은 사회 해체를 지역사회 무능력 상태로 정의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사회 해체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 해체는 지역사회의 안정성의 측면과 관련해서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제 해체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의 이동성이 매우 높다 하는 거예요. 이동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 제2지역 해체된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죠. 내가 그냥 비근한 예로 아침에 화장실 가려면 30-40명이 막 쭉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고 이럴 정도로 이제 거주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시 지역으로 와가지고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제 방세가 싼 지역에 자연스럽게 이제 몰려들었지만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이제 일자리라도 구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제2지역은 이사 들어오고 이사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유대가 맺어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주민의 이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 해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민의 이동성. 그 다음에 주민의 이질성이라는 것도 이제 이 제2지역 도시화 산업화가 막 급격히 진행될 때 이제 막 미국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고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민 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른 그런 거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이질성 매우 높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이 해체된 그 지역은 슈아메케에 의하면 주민의 고착성과 동질성이 높다고 봤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그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는 별표 해놓고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항상 주민의 이동성과 이질성이 사회 해체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지 주민의 동질성이나 고착성이 아니다. 그래서 뭐 비이동성이라든가 고착성으로 바꾼다든가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꾸는 것은 상투적인 함정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좀 풀어서 설명했죠. 이 버식과 앱에 의하면은 주민의 이동성이 심하고 구성원들이 이질적이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는 관심도 없고 1차적이고 친밀한 그런 그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해가지고 비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체된 지역인 전이지역과도 퇴화지역이 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을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도록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이해해 나가고 하다 보면은 아주 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제 능력과 사회 능력의 결함의 그 범죄 관련성. 그래서 사회 해체 지역에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 통제 능력 및 사회화 능력이 부족한 까닭이다. 이런 그 능력의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진다 하고 보았다는 거. 그래서 이 버식과 앱은 특히 이제 이런 지역사회 무능력 상태를 사회 해체로 규정을 했고 개념 정의했고 무능력 상태, 지역의 무능력 상태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무능력 상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사회 통제 능력의 약화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통제 능력의 이 약화되는 것은 첫째 이제 공식적인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감시 기능 하게 되면 이제 뭐 경찰이나 이제 뭐 경비원에 의한 어떤 이 감시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감시 기능 약화라는 것은 바로 이제 뭐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그 지역은 어때요?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뭐 서로 잘 알고 있고 뭐 어느 아이가 어느 집의 애인지 그리고 어느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을 정도 있는지 정도까지 이렇게 알 정도로 아주 이제 뭐 그 지역 주민들이 친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당장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경찰이라든가 경비원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쉽게 어떤 도둑질을 한다든가 범죄적인 행동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공식적인 감시 기능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체된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공식적인 감시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역은 비공식적인 감시 기능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해체된 지역은 비공식적인 감시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회 통제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아이가 누구 집 아이인지 뭐 얼굴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일탈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한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활동 조절 규칙의 그 결핍 때문에도 이 통제 능력이 약화돼 가지고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라든가 이런 정보가 이제 서로 잘 교환이 되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지역에 갈 때는 이제 혼자 가지 않고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이러면 범죄 피해 당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고 또 위험한 시간대에는 또 피해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체된 지역은 이런 거 활동 조절 규칙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이렇게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일차적인 그런 거 유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어떤 거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섭한다든가 그것을 이렇게 통제를 가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제 능력이 약화되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버식과 앱은 비공식적인 감시 기능의 약화, 활동 조절 규칙의 결핍, 직접적인 통제 부재를 제시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비공식적인 감시 기능 약화와 활동 조절 규칙의 그 결핍, 직접 통제 부재를 가지고 이 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했다 하면은 쇼와 맥케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식과 앱에 해당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버식과 앱은 근린 지역 하게 되면 그런 이웃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거 이웃 지역 이런 거 의미죠. 그래서 버식과 앱은 근린 지역의 거주지 특성이 거주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이제 다음 세대나 주민들에게 전승되기 때문에 거주지 개성을 중시했지 거주민 개성을 중시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거주지 개성 이것을 이제 그 시험에 있어서는 거주민 개성으로 바꾼다든가 거주자 개성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범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거 요인 그런 거 그 지역의 그런 요인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제 지역 거주민의 인종과 민족이 바뀌었을 때도 해당 지역의 범죄율은 그대로 높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거주지 계승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버식과 앱은 특정 지역의 거주자들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그 비행 범죄율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버식과 앱과 관련해서 그 시험에 출제된다면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 해체된 지역의 이 해체 내용 내지 이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보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이질성과 그 다음에 높은 이동성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2지역 같은 그런 거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그런 그 지역에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거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계승이 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거주지 계승을 중시했다 하는 거. 거주민 계승이 아니라 거주지 계승을 높은 범죄율이 유지되는 그런 거 원인으로 파악을 했다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까지 해서 세 가지 특정 지역은 거주자들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비행 범죄율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버식과 앱도 쇼와 맥케이처럼 높은 범죄율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특징 때문에 범죄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환경 문제 때문에 범죄가 발생된다고 봤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그렇게 버식과 앱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 집합 효율성의 개념 이것을 좀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샘슨의 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뭐냐면은 이 해체된 지역은 집합 효율성이 매우 낮아진다. 그리고 이제 잘 조직화된 지역은 집합 효율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범죄율의 원인을 집합 효율성에서 찾고자 한 학자는 샘슨이다. 낮은 것이 바로 사회 해체이다 하는 것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샘슨은 사회 해체 개념을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자태 공동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 버식과 앱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지역사회가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자체 공동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지역 주민들은 범죄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이 공동 가치라는 것은 범죄율이 낮은 것인데 이런 그 지역사회에서는 범죄율이 낮게 서로 단결해 가지고 힘을 합해 가지고 그런 범죄를 낮추는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낮은 사회 자본 개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사회 자본 하게 되면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도, 이것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공동의 행동을 쉽게 하고 공동의 목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적인 관계망 또는 규범을 뜻하는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 해체 개념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해체를 내가 방금 전에 사회 해체라고 했나? 사회 자본. 그래서 사회 자본 개념은 간단하게 그냥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간 관계의 정도가 사회 자본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이제 연약한 그런 여성이 지금 어떤 소매치기를 당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추행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회 자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위험 상황이 닥치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도 강하고 또 실제로 서로 그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옆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이제 그것을 제지시키고 어떤 사람은 바로 112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의 정도, 이것이 바로 사회 자본의 정도다. 그리고 사회 자본의 정도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집합 효율성의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효율성도 바로 그거야. 그 집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어떤 범죄 문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본이 낮은 지역은 지역 거주자 사이의 관계성이 부족하고 지역 자치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범죄자, 비행자들이 쉽게 그 지역을 차지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효율성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든 간에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범죄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이 범죄율이 높아지는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사회 그 주민들 간에 수많은 그 사회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회적 자본이 그 존재할 때 그 지역에 집합 효율성이 높아져서 범죄가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뻔하죠. 집합 효율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뭐 시험 문제에서는 집합 효율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은 높아진다고 봤다라든가 이렇게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런 것을 잘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하면 되죠. 이것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회 자본의 정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집합 효율성 정도다 하는 거. 그래서 집합 효율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 지역은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합 효율성은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밑줄을 쭉 긋도록 하세요. 집합 효율성은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 그래서 집합 효율성은 상호 결속과 지지 및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에 대한 공통된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것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좀 생소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집합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다 했어요. 그래서 집합 효율성은 바로 아까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상호 잘 단합되어 있고 서로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높아져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 효율성도 뭐 정확하게 뭐 문장으로 암기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합 효율성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맞는가 틀리는가는 쉽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샘스는 당연히 모든 사회 해체론가들이 범죄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문제다. 그 지역사회의 해체된 정도, 생태학적인 그런 열악한 요인이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의 생태적인 환경을 보다 더 적합하게 개선시키는 것이 범죄 대책이 돼야지 범죄를 범한 개개인에 대해서 처벌하고 개개인의 어떤 범죄성을 교정시키는 것, 이것은 범죄 대책으로서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샘슨도 범죄 대책으로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집합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효율성을 높게 하게 되면은 비공식적인 통제가 강화돼 가지고 이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쉽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적 예방이라는 것은 뒤에 범죄 대책론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1차적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근원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범죄를 예방시키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죠. 1차적 예방. 1차적 예방은 근본적으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이것을 1차적 예방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해체 이론의 업적하게 되면은 설명했던 내용들 이제 같이 연결하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죠. 자, 사회 해체 이론은 지역이나 동네에서 유대관계가 약해지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유대관계가 약해진다는 것은 사회 해체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해체의 정도가 심해지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바로 제2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중심 지역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사회 해체의 정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범죄율도 낮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외곽에서 제2지역 쪽으로 이렇게 중심부로 가까워질수록 사회 해체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바로 범죄율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도시의 생태계가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 생태학 이론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슈아 맥케이의 그 이론은 미시적 관점의 이론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미시적 거시적도 말 바꾸면 함정으로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기계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장 들어가서는 몰라가지고 틀리질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미시로 바꿨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제대로 좀 시험 준비한 사람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착각해가지고 이제 틀려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수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OT에서도 말했듯이 시험 준비는 단순히 그 공부가 아니라 이 득점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아 맥케이의 이론은 거시적인 이론은 거시적 관점이지 미시적 관점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그래서 이 종래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이 바로 가장 미시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은 환경론이 아니라 소질론이고 개인적 원인론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개인적 원인론 내지 소질론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사회학적 원인론 내지 이 환경론을 미국 사회학계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슈아 맥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을 기반하여 범죄가 특정 인이나 특정 인종 또는 소수 집단에 한정된다고 가정했지만은 이와 반대로 이제 사회 해체 이론가들은 범죄 현상의 지역적인 차이,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적인 차이는 버저스의 동심원지대 이론으로 하면은 이 제2지대 전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제5지역 외부 통근자 지역은 왜 이렇게 범죄율이 다르게 나타날까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 현상이 지역적인 차이,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연구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체로는 범죄를 정신적 결함이나 신체적 기능장애보다는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인적 원인론을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원인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체 이론은 나중에 뒤에 발달하게 되는 사회 통제 이론이나 아노미 이론이나 사회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은 학습 이론 그리고 문화 갈등 이론의 발전의 기초를 제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이 제2지역 해체된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2지역은 세계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나 미국 여러 변두리 지방에서 몰려든 그런 이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뒤섞여서 거주하기 때문에, 즉 이질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문화 갈등이 심한 거죠. 행동 방식이라든가 가치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문화 갈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해체된 지역에서는 범죄적 하위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공식적인 어떤 통제도 약화되기 때문에, 통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 통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가 약화된 그 상태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행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놈이라는 것은 바로 이어서 공부하겠지만은 미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즉 하위계층 사람이건 중위계층 사람이건 상위계층 사람이건 누구나 다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본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중상위계층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허용되어 있는 돈벌이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하위계층 사람들은 이렇게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그런 그 상태, 이것을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아노미 상태 또는 긴장 상태로 연결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범죄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노미로는 쉽게 말하면은 아노미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 이 뜻이에요. 사회해체 이론은 사회해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은 경우는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 범죄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은, 즉 비행 소년과 사귀게 되면 비행이나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모범적인 그런 그 소년과 사귀게 되면 차별적으로 그런 차별적으로 이제 합법적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학습하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적 교제도 이 용어에서 그 의미를 좀 유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과 교제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차별적으로 준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은 준법 시민이 된다 하는 이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발달하게 될 그런 거 이론의 그런 거 기초적인 개념이나 그런 거 상태를 사회해체 이론가들이 최초로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해체 이론은 앞으로 발달하게 될 미국 범죄사회학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및 범죄 비행 예방 대책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아까 이 집합 효율성 이론 같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신뢰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범죄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려고 했을 때는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지역에서 이제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쇼와 맥케이 같은 경우도 그런 전이지역, 제2지역에서 사회 해체 정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그런 그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시카고 에어리 프로젝트라는 그런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자, 시카고의 지역 프로젝트, 이것도 다른 거 없어요. 그 해체된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난한 그런 거 부모들이 맞벌이 나가게 되면은 그 열악한 그 가정 내에 머물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이런 거 비행 범죄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시카고 에어리 프로젝트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해체된 것이 이제 이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얼굴도 이제 익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시의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야구장이라든가 농구장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뭐 독서실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범죄를 범한 그런 그 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엄격하게 처벌한다든가 교정시키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범죄를 낮출 수 없다. 그래서 시카고 에어리 프로젝트는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거 예방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카고 에어리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상회를 시작하게 되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카고 에어리 프로젝트의 바탕이 된 이론이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이다. 그래서 시카고 에어리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1차적 예방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이해가 아주 쉽죠. 자, 그러니까 사회해체론가들에 의하면은 범죄자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개별적인 어떤 거 교화 개선 처우, 이것은 효과가 없다, 비효과적으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런 거 지역사회의 조직화라든가 집합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그 지역의 무능력 상태를 해소시키는 이런 예방대책을 제시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뭐 사회체 이론에 대한 뭐 비판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이해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회체 이론은 모든 국가나 모든 사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회 해체의 정도, 도시화 산업화가 막 진행되는 그런 거 지역에는 잘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안정된 그런 거 지역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상 이런 거 아까 공식 통계에 의존해 가지고 제2지역이 범죄율이 높은 이유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 공식 통계 이것은 정확한 기록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범죄 이것은 제대로 단속이 되질 않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도 많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어느 지역이 범죄율이 높은가 이런 거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 좀 더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범죄 이론들 초기에 사회 해체 이론은 지역 사회 그 수준의 연구 결과를 개인의 행동에 적용하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 바로 가장 초기의 사회 해체 이론이었던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 이론에서는 제2지역에서는 이제 바로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특징으로 이 범죄적인 문화가 조성돼 가지고 범죄적인 문화가 이렇게 계속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체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범하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그렇게 범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사는 범죄자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범죄성까지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오류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쇼와 맥케이로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이 타당성이 높지 않은 이론이다 이런 거 비판을 받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때 이 주목을 받았던 쇼와 맥케이 이론이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이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이론으로 이렇게 낮춰졌는데 이 상태학적 오류를 극복하면서 이제 이 버식과 예배 이론이나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 제시돼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 사회 해체 이론은 범죄학 이론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이제 이 경찰 범죄학 시험에서 경감부 시험에서 이제 초기의 사회 해체 이론은 생태학적 오류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로 출제됐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거시범죄학 이론 내지 사회 구조적 이론으로서 사회 해체 이론 공부했죠.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 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 이론, 버식과 에베 사회 해체 이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